잃는 게 더 많지. 그거 해갖고 얻는 거보다 그게 가격이 더 싸요? 더 싸지.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제가 이제 놀러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핑 관련된 채널을 하나 더 열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캠핑에 관련된 여러 정보 오마이 캠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마이 캠핑에서는 실제 캠핑하는 모습을 담게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패널들, 관련자들이나 캠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캠핑에서 응용하는 모습들, 캠핑을 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오마이 캠핑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 캠프는 저희한테 출고한 캠핑카를 얘기하는 거고, 오마이 캠핑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캠핑을 하는 모습을 담은 채널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고장나지 않는 제품을 써주는 게 저한테도 이익입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최저임금 10,000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AS 들어와서 그거를 고쳐주고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장 고장이 안 나고, 혹시나 고장이 났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마이 캠프로서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제품을 쓸 이유가 없어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저희의 장점이고, 그걸 아시는 분들이 오마이 캠프 쪽으로 계속 오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저가의 BMS를 쓰게 되면 저희도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BMS를 용량을 작은 걸 쓰면 돼요. 순간 허용 입력이 되게 낮은 걸 쓰면 인산철 배터리를 썼더라도 파워뱅크만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캠핑카 업체한테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있는 배터리 패키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DC입니다. 직류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쓰려고 그러면 220V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220V 전기는 교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브를, 파형을 만드는 그런 교류입니다. 근데 저가 인버터 같은 경우는 계단파인데, 요즘은 계단파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사왔던 분들이 보니까 계단파 인버터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저희뿐만 아니래도 캠핑카 업체들은 다 순정연파를 쓴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버터는 순정연파 인버터를 맨 처음부터 썼고, 계단파는 아예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2kW 인버터, 저희가 사용하는 인버터 2kW와 3kW는 다 순수 정연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도 저희 자체에서 다 AS를 해요. 어디가 고장나는지 저희가 그 부품들을 다 수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혹시나 나갔더라도 안정장치를 달아놔서 인버터가 나갈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인버터가 나갔다 그러면 AS 비용 그렇게 안 비쌉니다. 인버터가 보통 30만원인데 그거 고장나면 AS 비용도 아무리 못해도 한 20만원 될 거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들, 저희가 AS 하는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얼마인데요? 어떻게 고장나느냐에 따라는 다른데, 뭐 한 2, 3만원? 2, 3만원에서 거의 해결이 돼요. 10만원까지 나온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무리하게 꽂아 쓰는 게 문제인데, 지금은 인버터에다가 안전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AS 비용까지도 저렴하죠. 히터 옵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시동 히터를 여태까지 동일산만 썼어요. 에바스 제품으로 독일산만 사용을 했습니다. AS가 가장 접수가 안 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샘플로 중국산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제품들이 5년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샘플을 저희 공장 한 켠에 있지만 실제로 중국산을 손님들한테 달아준 적은 없습니다. 독일산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에바스 제품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도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나 AS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장이 났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속에 들어가 있는 파트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구성도 중국산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는 사람들은 본사로부터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본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달 수가 없도록 그렇게 방치화되어 있어요. 이 캠핑카의 업체가 다는 그 무시동 히터의 장착 수준과 외부에서 장착해 오는 중국산 그 장착의 수준이 달라요. 왜 제가 그걸 알게 되냐면, 손님들이 가끔 중국산 제품들을 달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달았나 선들을 쭉 따라가서 보면은 그 단 수준들이 과히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쉽게 간편하게 달기 위해서 간단하게 달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튼튼하게 딱딱딱 고정된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는 이 폐차할 때까지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시동 히터는 내구성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산 에버스 제품이 있고, 독일산 브랜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에버스 제품이 더 괜찮습니다. 자, 요 무시동 히터는 개솔린 타입이 있고 디젤 타입이 있습니다. 자, 개솔린 타입과 디젤 타입이 있어요. 개솔린 타입은 개솔린 연료통을 이용해서 당겨 쓰기 때문에 개솔린을 이용해서 가동을 합니다. 근데 개솔린 타입의 무시동 히터는 용량이 큰 거밖에 국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SU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용량이 큰, 뭐 르노 마스터급에나 들어가는 용량이 큰 거를 그 작은 차량에다 연결을 해주죠. 그래서 개솔린 타입이 장착비도 그렇지만 디젤 타입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요. 1.5배 이상 비쌉니다.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가격이 돼요. 용량도 크고, 그리고 개솔린 타입 원래 자체가 비싸고, 그리고 장착비도 비싸고. 근데 디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솔린 타입보다도 용량이 작죠. 그리고 많이 범용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젤 타입이 가격이 저렴하고,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 디젤 타입이 디젤도 쓸 수가 있고 등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석유를 쓸 수가 있으니까 차에다가 작은 기름통 하나를 매달아 주면은, LPG 차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가 작은 기름통을 하나 달아줘서 거기다가 등유를 넣고 쓰게 그렇게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 기름통은 보이나요? 잘 안 쓰는 사각지대에다가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쉽게 안 보이도록 설치를 하죠. 안쪽 들어와서 두리번 거려야만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기름통을 그렇게 숨겨두죠.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외부에서 티나지 않는 스텔스 캠핑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태양광은 굉장히 얇은 타입으로 차량의 곡선 모양에 맞춰서 붙여놓기 때문에 위에서 보지 않는 한 이 차는 캠핑카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판형 형태가 효율이 더 좋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딱 천장에다 붙이는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판형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벽 위에다가 붙인 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풍절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차 이렇게 붙이는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외부 세차 같은 것들, 자동 세차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 풍절음으로부터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습니다. 주행 충전기를 30A 쓰다가 요즘은 60A급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태양광을 많이 안 다는 추세예요. 왜냐면 기존보다 주행 충전의 용량이 2배로 늘었으니까 1시간 반만 운전을 해도 하루로 쓸 수 있는 전기 용량이 충분합니다. 근데 또 나름대로 태양광의 장점이 있어요. 1층에만 주차를 해놓게 되면 방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주기 때문에 또 태양광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그렇게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추천을 안 하지만 60A 주행 충전기가 나와서 태양광을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의 순서가 약간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판 형태로 붙여 있는 타입 같은 경우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각 테두리를 만들어서 붙인 게 보여요. 자, 자동 세차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옆에서 부착물들이 보이니까. 그 얘기는 지나가다가도 아, 이거는 일반적인 차는 아니네, 저거는 캠핑카이네 라고 예측이 될 수가 있죠. 스텔스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효율에 떨어지더라도 지금의 판형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그 타입을 도저히 제가 차량의 외관을 노출시키는 것들이 저의 캠핑카를 만드는 철학에서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처럼 차량에 딱 붙는 스킨 타입으로 제작을 합니다. 위에서 보지 않는 한 이 차는 캠핑카인 것처럼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다음 옵션은 사장님, 근데 그 판이랑 어느 정도 효율 차이가 나요? 아마 차 한 1-20%? 잃는 게 더 많지. 그거 해갖고 얻는 거보다. 그럼 1-20% 얼마나 된다고 1-20% 차이밖에 안 나지. 그게 가격이 더 싸요? 더 싸지. 훨씬 싸지. 자, 그 다음 옵션은 맥스팬이 있어요. 한동안 제가 맥스팬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있으면 나쁘지는 않아요. 맥스팬 내부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안에 있는 거를 넣기도 하고 선풍기 기능도 있고 환풍기 기능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다룬 다음부터 스텔스 성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취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단한 거 데펴 두는 정도지 그렇게 뭐 안에서 요리를 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맥스팬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는 단열 방음을 해놨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소음이 맥스팬에서 나요. 맥스팬 있는 데는 단열 방음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게 없으면 환풍을 못 한다는 단점은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에어컨을 달았잖아요. 에어컨을 달아 놓으니까 내부에 습기를 차거나 냉난방이 되잖아요. 그전은 난방만 됐는데 지금은 냉방과 난방이 두 개가 되니까 에어컨이 나오면서 맥스팬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잠깐 문을 열든가 창문을 열든가 문을 잠깐 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이 나온 다음에, 무시동 에어컨이 나온 다음에 맥스팬의 순위가 조금 뒤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스팬 다는데 우리가 한 50에서 80 정도 받았거든요. 맥스팬 설치비가. 근데 에어컨이 한 250 된다 그러면 뭐 절로 바로 가는 게 맞지. 난 여름에도 끈적끈적하지 안 하게 잘 수 있는데 이거 갖고는 여름을 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 3계절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낮에 앉아 있는데 잠깐 덥다 그러면 이제 무시동 에어컨이 있으면 선풍기를 안 갖고 다니도 되잖아요. 짐 공간이 선풍기 공간만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에어컨 수시로 껐다 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갑자기 더웠다가 잠잘 때 갑자기 추웠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가을철 낮에는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딱 식어갖고 저녁 그늘 딱 치면 그때부터 추워져요. 급격하게 추워져요. 그때는 난방과 냉방을 번갈아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시동 에어컨은 딱 지금 시즌에 최고의 제품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냉난방을 겸비한 캠핑카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오마이 캠프, 제가 무시동 에어컨 개발을 했죠. 뭐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에어컨 개발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했는데 뭐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내내에도 지금 쾌적하게 조용한 실내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차 소음 별로 안 들립니다. 근데 에어컨 바람소리 저 정도면은 저는 시끄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에어컨은 위에서 봐도 안 보입니다. 어디에 바람 나오는 구멍 기존 거 그대로 썼어요. 뭐 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바람 나오는 기계를, 송풍기를 달아주겠지만 승합차 계열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저희 거 에어컨도 어디에 설치했는지 모르실 건데